네벌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스칼 수학 제로실 수학 1 중간고사 대비 중급 B형 모의고사 7회 영상입니다. 단원은 지수부터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있으니까 문제 꼭 다운받으셔서 문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식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보니까 2x 플러스 y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면 이랬을 때는 2x 플러스 y제곱과 2x 마이너스 y제곱을 동시에 갖고 있으니 그러면 얘네를 a, b라고 치환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a 플러스 b의 그럼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치환을 한 상태에서 볼 수 있고,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a 플러스 b 더하기 a 마이너스 b와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여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얘를 계산해 주니까 여기는 2a 거기에 곱하기 얘를 계산해 주니까 얘는 지금 2b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a는 2의 x 플러스 y 제곱이었고요, b는 2의 x 마이너스 y 제곱이었어요. 그럼 얘를 계산하니까 결국 얘는 2의 2제곱에 플러스 2x여 라고 쓰여지기 때문에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세 미생물 A, B, C가 다음과 같이 일정한 비율로 증식한다고 할 때 이때 1시간 후 세 미생물의 양 A, B, C의 대소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질문했네요. 그러면 이때 이 가 문장을 보면 A는 2시간마다 2배로 증식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A라는 양의 맨 처음 양을 뭔지 모르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났을 때 2배로 증가됐고, 그럼 이 일정한 양을 A라고 놓는다면 얘는 지금 네모 곱하기 A 제곱이요, 이게 지금 네모 곱하기 2배를 했으니까 2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게 A 제곱이 2예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두 번째 B도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럼 B는 처음에 네 모양이 있었는데 B는 3시간마다 3배로 증가한대.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갔을 때 이때 B씩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하면 얘는 네모 곱하기 B의 세제곱이었을 수 있고 그 값은 네모 곱하기 3과 같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B의 세제곱은 지금 3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러면 C도 결국 같은 내용으로 하다 보면 5시간이 지났을 때는 네모 곱하기 C의 5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거는 4배로 증식하는 거랑 똑같았으니까 네모 곱하기 4입니다. 그럼 이때 C의 5제곱은 4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A는 지금 루트 2라고 표현할 수 있고 B는 세제곱근 3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C는 5제곱근 4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때 얘네끼리의 크기 비교를 하자고. 그러면 첫 번째 A와 B를 크기 비교를 할 건데 그럼 이때 얘는 제곱근이 6제곱근으로 맞춰주면 A는 6제곱근의 2의 세제곱인 8 그리고 B는 6제곱근의 3의 제곱인 9. 그러면 이때 B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A와 C와의 크기 비교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얘는 지금 제곱 루트 2랑 그 다음에 5제곱근이니까 10제곱근으로 맞춰준다면 10제곱근의 2의 5제곱이니까 32 그리고 10제곱근의 4의 제곱이니까 16. 그러면 결국 A가 더 크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뭐야, 결국 이렇게 비하다 보면 C가 가장 작고 그 다음 A 그 다음 B입니다. 이렇게 써서 답은 5번이네요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어떤 토스터로 식빵 n개를 굽는데 걸리는 시간을 a 곱하기 n의 0.5제곱이라고 하자. 이때 토스터로 식빵 8개를 굽는데 걸리는 시간, 그럼 결국 걔는 a 곱하기 8개였으니까 8의 0.5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는 식빵 2개를 굽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a 곱하기 2의 0.5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거의 몇 배냐? 그럼 네모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러면 a 나눠주고 2의 0.5제곱으로 얘를 지금 나눠주겠다라고 표현하면 2의 0.5제곱분에 여기는 지금 8의 0.5제곱이요 이렇게 써서 네모여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8은 지금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2의 1.5제곱, 그러면 얘는 2의 0.5제곱. 지수끼리 뭐 하는 거야? 빼야 된다라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1.5에서 0.5가 빠지니까 얘는 결국 2의 1제곱. 그럼 네모는 결국 몇이다? 2의 1제곱인 2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로그 x-1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 정수 x의 개수는이라고 있어. 그럼 로그가 존재할 조건은 일단 밑과 진수 조건을 확인하는데, 첫 번째 밑을 확인하다 보니까 밑 x-1은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밑은 1이면 안 돼요 라는 게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진수 조건을 쓰다 보니까 진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7, 얘가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얘는 x가 지금 1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x가 지금 몇이면 안 된다? 2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써지면. 그럼 얘는 부등식을 풀어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고요. 그럼 인수분해가 7과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럼 얘는 지금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7에서 아래로 볼록하게 되는데 어디 부분 0보다 작은 아랫부분 찾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때 x가 지금 7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가 다 우리 뭐 하는 거 찾아라? 교집합을 찾아라. 그러면 수직선을 표현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 포함 안 하고 7보다 작은데 그때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주어진 조건 얘가 뭐 해야 된다고? 1보다는 커야 된다고. 근데 거기서 지금 두 번째 x가 뭐면 안 된다고? 2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그럼 이때 여기 남아있는 건 이만큼이 될 거고 그때 정수 x의 개수는 그러면 1 안 되고 2 안 되고 그럼 3부터 4, 5, 6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 몇 개? 4개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로그 10의 2는 A, 로그 10의 3은 B라고 갖다 적을 때 로그 12의 15를 A, B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뭐야? 우린 밑변한 성질에 의해서 로그 12의 15는 밑이 10인 걸로 로그 10의 12분의 로그 10의 15여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럼 이때 우리는 지금 15와 12를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15는 3 곱하기 5니까 이렇게 지금 다시 잘라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뀌어지면 되는 거니까 얘는 2 로그 10의 2 더하기 우리는 로그 10의 3분의 이렇게 쓸 거고 얘는 지금 로그 10의 3 플러스 로그 10의 5예요 이렇게 갖다 쓸 건데 근데 여기서 보다 보니까 로그 10의 2 대신에는 A가 그대로 갖다 들어가요. 그럼 여기는 A가 들어갈 거고 로그 10의 3 대신은 B가 들어가래. 그럼 여기는 B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B가 들어갈 건데 그럼 로그 10의 5 대신 챙길 수 있는 거 생각하시겠지. 근데 우리 로그 10의 5는 어떻게 표현했어? 로그 10의 2분의 12요 이렇게 표현했고 즉 1 마이너스 로그 10의 2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러면 로그 10의 2는 A랬으니까 얘는 1-A가 대입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한 걸 쓰다 보면 이때 분모는 2A 플러스 B분의 이렇게 써질 거고 분자는 B 플러스 1 마이너스 A여 라고 쓰여지면 되겠네요. 그럼 이때 이거의 답을 찾으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어떤 용액의 산성도는요 그 용액에 포함된 수소 이온의 농도로 나타낸다. 그래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A 뭐 이렇게 기호로 쓰여져 있는 H 플러스라고 쓰여지는데 이때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pH는 지금 산성도고요. 여기서 H 플러스 얘는 지금 수소 이온의 농도다 이렇게 알려줬대요. 그럼 어떤 물의 수소 이온의 농도가 라고 하는 건 얘는 지금 H 플러스 이렇게 가로쳐져 있는 값을 알려준 거고 이때 산성도를 구하세요. 그때 이 pH를 구하세요 라는 거겠지. 그럼 pH는 이라고 쓰다 보니까 마이너스 로그 지금 얘가 들어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요 이렇게 갖다 써주시면 될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에 거기에 지금 얘는 더하기였어야 되는데 거기서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7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얘 값을 계산하는데 로그 이 값은 우리 문제에서 0.3으로 계산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0.3에 거기에 얘 마이너스 7은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면 되니까 플러스 7이요 이렇게 쓰여지면 그럼 얘는 계산하면 6점 지금 7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 7번 문제입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인 지수함수 y는 ax제곱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4일 때 이때 실수 a의 값은 이라고 했는데 이때 지수함수에서 밑을 모르잖아. 그럼 우리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최대 최소값을 생각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감소함수 밑이 0과 1 사이에 있었다면 그때 얘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를 할 건데 그때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지금 얘가 1까지요 라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때 당연히 최대값은 a가 마이너스 x 대신 마이너스 2가 들어간 a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최소값은 1이 들어간 게 되겠죠. 그럼 이때 a의 1제곱. 그럼 얘랑 곱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a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a는 당연히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그 값이 4일 때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 a 값은 4분의 1이요. 이렇게 구했는데 이거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답이 되겠구나. 근데 두 번째 원래 경우도 확인해 보겠죠.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였었을 때도 확인을 원래 해보셔야 되고, 그럼 이때 1이 최소값이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2였을 때가 최소값이고 1이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즉 이때 최대값은 a가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실 건데, 이때 얘랑 곱해진 것도 a의 마이너스 1이 1제곱이 곱이고 그 값이 4예요 라고 됐으니까 이때도 a 값은 4분의 1 나오는데 이 제한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 얘는 제외. 그러니까 a 값은 4분의 1이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지수방정식 25의 x제곱 마이너스 5의 x제곱 플러스 1제곱에 플러스 5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대요. 근데 우리 이랬을 때 보면 25의 x제곱은 5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1제곱은 2 플러스 1을 앞으로 꺼내서 5 곱하기 5의 x제곱 플러스 5는 0이요. 이거의 지금 근, 즉 해가 알파, 베타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때 이 상태에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리고 얘를 치환해서 볼 거고, 그럼 얘를 치환하면 5의 x제곱을 a라고 치환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5는 0인데, 이때 그럼 여기서 이 해는 5의 알파 제곱과 5의 베타 제곱이 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고 싶은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보자. 그럼 지수끼리 더하는 거는 곱에 대해서 말하는 거겠지. 즉 5의 알파 제곱과 5의 베타 제곱 얘 곱이 5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당연히 이 식에서 두 근의 곱을 보겠다라고 얘기해 준 거니까 두 근의 곱은 5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5가 5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과 같으니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1이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9번 문제입니다. 전자계산기에서 2를 누르고 그리고 루트 버튼을 누르면 루트 2의 값이 계산해서 보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를 누르고 루트 버튼을 몇 번 눌러야 화면에 나오는 숫자가 처음으로 2의 0.001제곱보다 작아지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야? 한 번 눌렀었을 때는 얘는 지금 루트 2가 되었을 건데, 두 번을 눌렀으면 얘는 루트의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얘 갖고 얘기를 한다 보면 이거는 지수로 바꿨을 때 얘는 2의 2분의 1제곱, 그럼 얘는 지금 2의 2분의 1제곱에 다시 2분의 1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2의 얘네 둘은 곱해주는 거겠지. 그럼 2분의 1의 제곱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세 번 눌렀을 때 당연히 규칙은 2의 2분의 1의 세제곱이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지금 몇 번 눌렀는지 모르니 n번 눌렀다 라고 표현을 하고 들어가자고. 그럼 n번 눌렀을 땐 2의 2분의 1의 n제곱이요.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뭐 2의 0.001보다 작아지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밑이 2로 똑같으니까 우리는 어디끼리? 지수끼리 크기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수끼리 크기 비교하려고 2분의 1의 결국 n제곱이 0.001은 1000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2의 n제곱이 언제 1000보다 커지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근데 2의 9제곱이 512고 2의 10제곱은 1024니까 그럼 당연히 몇 번째부터? 10번째부터. 그러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곡선 y는 로그 3의 x와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3의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그리고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3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점 c를 지나가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y는 로그 3의 x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근데 얘는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평행이동 관계잖아. 그럼 우리가 평행이동 관계는 2차 함수 때처럼 표현했던 것처럼 생각을 하면 곡률이 똑같다는 걸 얘기를 해주면 얘가 지금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얘도 그대로 평행이동을 했을 거고, 그러면 이때 이만큼 여기 쪽의 부분의 넓이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종 우리한테 결국 구하라는 건 이렇게 생겨져 있는 우리는 평행사 변형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얘가 x축으로 얼마만큼 뒤었어 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3만큼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럼 마지막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때 여기에 지금 x 대신 0이 들어갔을 때 그럼 여기 값은 1이요 라고 될 수 있으니 높이가 1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넓이는 결국 3 곱하기 1이요 라고 해서 답은 3. 그래서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11번 문제입니다. fx는 로그 x-2이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gx가 g서클 fx가 x를 만족시킬 때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어디서 봤어? 수학하에서 봤었죠. 수학하에서 이 개념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g라는 함수는 결국 우리는 fx의 역함수와 같은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해주는 식이관계가 되겠지. 그러면 G1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건 결국 G1은 우리한테 지금 F 인버스 1을 구하세요 라는 거고,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기 싫으면 F 인버스 1을 B라고 했을 때 역함수 성질을 써서 FB가 1이에요 라는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FB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니까 로그 B 마이너스 2가 지금 1이 되어야 되고, 이 1은 로그 지금 10이니까 B 마이너스 2가 10이 되는 값을 찾으세요. 그럼 B 값은 12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로그 방정식 로그 2x와 로그 3x의 곱이 1을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이때 얘랑 곱하기를 하려면 이걸 따로 못하겠으니 이때 이 곱하기 2x라고 되어 있는 진수를 더하기로 찢어서 먼저 표현을 하자. 그러면 얘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x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거기에 곱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x요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넣을 수 있겠지. 그럼 얘는 1이요. 그럼 얘를 다시 전개해서 표현하다 보니 로그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3에 곱하기 로그 x, 거기에 플러스 로그 2 곱하기 로그 3, 거기에 마이너스 1은 0이요. 근데 이거의 해가 우리 지금 뭐다? 알파 베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아까 앞에 쪽에서 비슷하게 푼 것처럼 로그 x를 나는 지금 어떤 a라고 치환을 하고서 들어갔다면,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a 제곱에 플러스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은 결국 그냥 로그 6 곱하기 a, 거기에 더하기 로그 2 곱하기 로그 3 마이너스 1은 0이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 그러면 얘의 해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 알파 베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로그 x를 a라고 치환했으니 이때 해는 로그 알파 로그 베타예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얘 갖고 또 근해 공식을 써서 답을 구하기 힘드니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고 싶은데 알파 베타를 보자. 그럼 이때 진수끼리 곱하기는 즉 로그 알파 플러스 로그 베타가 지금 진수끼리 곱하기는 로그 알파 베타로 바뀔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뭘 보자는 거야? 두 근의 합을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로그 6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결국 마이너스 로그 6이 지금 로그 알파 베타와 똑같아요 라고 쓰여졌으니까 최종적으로 알파 베타 값은 6분의 1이요 이렇게 해서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 y는 fx가 있고 y는 gx의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라고 했어요. 그럼 저 그림을 활용을 하라는 소리고, 그리고 로그 2분의 1 fx가 로그 2분의 1의 gx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근데 부등식을 로그 부등식을 풀려면 일단 항상 진수 조건은 항상 꼭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그럼 진수 fx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또 gx도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좀 확인해 주겠죠. 그럼 fx가 지금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fx는 지금 여기 상태에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빨간색 그래프가 0보다 큰 데는 c보다 작거나 x가 c보다 작거나 또는 지금 d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써지겠죠. d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g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gx는 지금 이때 여기서 파란색 그래프인데 0보다 큰 데를 했으니까 a보다 커야 될 거고, 그리고 f보다 작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네요. 이렇게 두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는데, 그때 그러면 밑이 2분의 1, 2분의 1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비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때 여기 상태에서 뭐야? 2분의 1이면 감소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져야 돼요 라고 생각했죠. 그럼 이번에는 뭐야?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fx가 아래에 있는 부분을 표현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fx가 빨강색인데 이 빨강색이 저 파란색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얘는 지금 b보다 크고
녹색이 아예 안 보이는구나.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x가 지금 여기 2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었으니 그럼 얘를 마지막 수직선 갖고 겹치는 걸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첫 번째 분홍식은 C보다 그리고 D 이렇게 쓰여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지금 A와 F 이렇게 돼 있었고 마지막 주황색에서는 지금 B와 지금 E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럼 이때 세 개를 다 겹치는 부분을 찾으세요 있으면 B보다 크고 C보다 작으면 D보다 크고 E보다 작아요 라고 쓰여지는 답을 써라 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얘의 답은 어디 있어? 라고 한다면 B보다 크고 D보다 E보다 작다.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세타가 2사분면각일 때 이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존재하는 범위를 일단 단위원 안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넓이를 구하면 이라고 했어. 그러면 세타가 2사분면에 있대. 그럼 우리는 일반각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360도 거기에 곱하기 몇 바퀴 돌았는지 n 거기에 플러스 어떤 알파인데 그때 그 알파 값은요 얘가 지금 2사분면각이라 했으니까 90도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180도보다 작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는 건 3분의 세타를 표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면 3분의 세타를 지금 표현하다 보니 그럼 3분의 세타는 3으로 지금 나눠주니까 얘는 12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얘는 지금 3분의 알파였을 수 있고 그럼 이때 3분의 알파 값을 우리가 범위로 다시 표현을 하다 보니 얘는 30도보다 크고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60도보다 작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야? n 대신 숫자를 집어넣는데 그럼 만약에 첫 번째 n이 만약에 0이었다면 그때 3분의 세타는 우리는 지금 3분의 알파예요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알파 값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1번은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을 해보고 들어갈게요. 그럼 얘는 30도보다 크고 60도보다 작아요 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의 동경이 되겠구나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n이 만약에 1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n이 1이었으면 이때 얘는 지금 3분의 세타가 120도 플러스 3분의 알파가 될 거고요. 그럼 이 값은 결국 다시 얘기하면 150도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180도보다는 작아야 돼요 라고 표현해 드리는 게 두 번째 내용이겠지. 그럼 얘는 150도보다 크고 그 다음 180도보다 작아야 된댔으니까 이만큼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세 번째 n이 만약에 2였다면 이라고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3분의 지금 세타는 240도에 거기에 플러스 3분의 알파가 될 거고요. 그럼 이때 얘는 지금 27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지금 300도보다 작아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지금 270도보다 크고 300도보다 작댔으니까 270도는 여기 그리고 300도는 이만큼이 되는 여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네 번째 n 대신 3이 들어가면 이때는 지금 3분의 세타가 360도에 거기에 플러스 3분의 알파인데 360도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버려. 그럼 결국 얘는 처음에 있던 n이 0이었을 때와 같은 상황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반복되니까 얘 나타내는 동경은 지금 이 주황색으로 표현된 부분 그럼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은 지금 1짜리 근데 거기 상태에서 지금 중심각이 얘 하나간 각도가 지금 다 몇 도였어? 30도였었잖아. 얘 각도가 30도. 그러면 그냥 결국 중심각이 우리는 30도로서 중학교 때 썼던 식으로 표현하면 반지름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거기에 곱하기 중심각 360분의 30인데 그게 몇 개 있었어? 3개 있었으니까 3이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파이 곱하기 여기는 90이었으니까 얘랑 합하면 4분의 1 그래서 답은 4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호의 길이가 8파이고 그리고 넓이가 20파이인 부채꼴 OAB가 있습니다. 그럼 뭐야 여기가 지금 8파이인데 그때 여기 상태에서 얘 넓이가 20파이라는 걸 이용하면 반지름을 먼저 찾아라. 즉 OA 여기 길이를 찾아라는 거겠지. 그러면 2분의 1에 거기에 반지름 R의 호의 길이 8파이가 얘가 지금 20파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걸로써 R은 5예요 이렇게 알고 들어가겠네. 그럼 이때 여기 반지름이 5구나 라고 챙기고 들어갔대.
그러면 다시 여기다 표현하면 5여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때 여기 상황에서 뭐 한대요? 이때 이 부채꼴을 접어 만든 원뿔 모양의 용기는 밑면의 둘레가 길이가 호 AB의 길이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8파이가 얘의 둘레랑 똑같다라는 거고 그럼 얘의 지름이 지금 8이라는 거니까 그럼 얘의 반지름은 4였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이때 여기 높이는 3이 될 거고 최종 구하라는 건 이 용기의 부피를 구하랬으니까 그럼 뿌리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16파이 곱하기 높이 3이요 이렇게 써서 답은 16파이요 즉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2차 방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에 한 근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세타일 때 여기서 중요한 건 i 사인 세타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허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때 실수 k의 값과 그때의 세타의 값을 구하면 이라고 했는데 이때 세타가 지금 0 이상 파이보다 작아요 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이 자체는 결국 허수가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상황에서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려줬을 때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2 실수고 K도 실수니까 우리는 무조건 켤레근을 갖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할 수 있겠지. 얘가 항상 켤레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럼 이때 여기서 켤레근은 뭐가 돼야 돼? 실수 부분은 코사인 세타 그대로 있으면 되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면 되니 마이너스 i 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실수 k의 값과 그때 세타의 값을 구하면이라고 있어. 그러면 이때 근각에서 관계로 먼저 보면 두 분의 합이라고 썼었을 때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랑 그리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를 더하면 2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두 분의 합은 2예요 라고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코사인 세타 값이 지금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돼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들어가겠죠. 근데 코사인 세타가 지금 1이 되는 값을 세타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댔으니까 그래프로 표현을 하다 보면 얘는 여기서부터 파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 여기서 얘가 지금 1이 될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어? 세타는 무조건 0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들어가겠지. 그러면 세타가 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얘는 찾았고 그럼 그때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표현하면 한 근이 코사인 세타가 0이었으니까 코사인 세타 얘는 지금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그러면 0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한 근이고 그럼 다른 근은 지금 뭐가 돼야 돼요? 다른 거는 여기 상태에서 1 마이너스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결국 이야기해주는 게 중근 1이라는 걸 가졌구나 라는 소리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되는 거고 이걸 전개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k 값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1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세타 값 구해놨었지? 0이다. 이렇게. 그래서 K는 1이고 0인 즉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 17번 문제입니다. 세타가 실수일 때 보기 중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질문했습니다. 다음 분모는 모두 0이 아니다. 그러면 기억, 식 바꿔달라는 소리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기억에는 식을 갖고 놀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다시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보이니까 그럼 이랬을 때는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행동은 뭐 해줘?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겠지. 그럼 1 마이너스 c분의 s 분의 c 더하기 여기는 지금 1 마이너스 s분의 지금 c가 되겠죠. 역수치한 거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s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네. 그럼 번분수를 먼저 없애려고 이때 여기에는 분자 분모에 우리는 지금 코사인을 곱해주는 c를 곱해줬어요 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분의 c 제곱 이렇게 쓰여질 거고요. 여기는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사인을 곱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더하기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럼 얘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네.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를 볼까요? 그러면 이때 C-S가 S-C니까 얘한테 마이너스로 바꿔준다면 얘는 지금 C-S분의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여기로 갔으니까 C제곱 마이너스 S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분자가 지금 뭐가 돼? 합차 공식으로 C-S에 C 플러스 S 이렇게 지금 바뀌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분모는 C-S였으니까 약분을 해주면 얘는 지금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라고 나왔어야 되는구나. 이게 정리 끝이라고. 그러면 결국 얘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억은 옳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와 코사인 3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줄여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럼 이때는 각줄이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파이가 보였으면 탄젠트는 그대로 갖다 세타 쓸 거고, 이때 파이 플러스 세타는 지금 우리가 얘가 지금 3, 4분면이라는 거 알죠? 그럼 탄젠트는 부호가 플러스요. 그럼 얘는 플러스 탄젠트 세타와 거기에 곱하기 3파이 보였으면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에 거기에 지금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야? 그림으로 표현하면 한 바퀴를 돌고 거기에 반 바퀴를 더 갔는데 마이너스 세타니까 얘는 2, 4분면 각이 되겠네. 그럼 2, 4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갖다 쓰여지겠구나. 그럼 이때 얘랑 얘랑 곱해지는데, 그럼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였고, 거기에 곱하기 얘는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하세요 라고 있으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맞는 거구나. 그럼 니은도 맞습니다. 마지막 디귿 확인할게요. 그럼 또다시 각줄이겠죠. 근데 2분의 3파이가 보였어요. 그럼 탄젠트는 우리 역수치해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지? 그럼 탄젠트 세타분의 거기에 지금 1이요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4분면 다시 각으로 하기로 보니까 2분의 3파이는 이만큼 3, 4분면 끝까지 갔다가 거기에 플러스를 했으니까 얘는 4, 4분면. 그럼 얘가 4, 4분면이면 탄젠트의 부호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갖다 쓰면 될 거고, 거기에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뭐였으면 사인으로 바뀌어주면 되니까 얘는 지금 사인 세타에 4분면 각 확인하니까 2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세타면 얘는 1, 4분면 각이니까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다시 곱하기라는데 탄젠트 세타를 역수치해줬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거기에 지금 코사인 세타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고, 거기에 곱하기 플러스 사인 세타라고 하셨으니까 얘랑 약분.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쓰여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겠지. 그런데 이때 여기는 사인 세타라고 쓰여졌으니까 얘는 틀려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 이렇게 기억 니은만 맞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데에서 연립부등식 두 개의 해를 각각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고 할 때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연립부등식은 따로따로 풀면 되잖아. 그럼 첫 번째 거는 사인 x와 코사인 x의 상하 관계를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얘는 그냥 사인이랑 코사인을 2파이까지 갖다 그려봅시다. 그럼 사인 x는 지금 분홍색으로 갖다 그릴 거니까 이렇게 갖다 그려졌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여기가 파이. 코사인 x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점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인데, 그때 여기서 뭐 한대? 사인 x가 더 큰 부분 찾으래. 그럼 분홍색이 더 큰 부분은 이 파트가 될 거니까, 즉 이때 여기 지금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의 교점은 지금 4분의 5파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때 첫 번째에서 얘를 풀어낸 해는 4분의 파이 이상 그리고 x가 4분의 5파이 이하여 라고 첫 번째 해답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식을 풀 건데 이때는 2차 부등식을 먼저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C로 치환했다고 생각했을 때 2C제곱 마이너스 5C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인수분해가 2, 1, 2, 1, 2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에서 둘 다 마이너스라면, 그러면 이때 지금 2분의 1과 2니까 2분의 1과 2가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찾으랬으니 그럼 결국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데 또는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때 코사인 세타가 2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없으니 여기만 찾아라.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다시 2파이까지 코사인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 점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갖다 그려지실 건데, 그때 뭘 찾으라고? 2분의 1. 그럼 여기 2분의 1보다 이때 얘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되는 값은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어 될 거고, 그러면 이만큼이 3분의 파이만큼 갔으니 여기도 3분의 파이만큼 간다면 얘 값은 지금 3분의 5파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찾아야 되는 건 3분의 파이 이상 그리고 x가 3분의 5파이 이하여 라고 찾았어요. 그러면 이때 얘를 수직선을 그려서 최종적으로 찾아보면 4분의 파이 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때 3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보다 큰 거니까 여기에 있을 것이고, 근데 3분의 5파이는 지금 4분의 5파이보다 훨씬 더 큰데 여기 있을 거니까 여기 지금 3분의 5파이가 되겠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겹치는 부분은 여기. 그래서 최종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3분의 파이 이상 그리고 x가 4분의 5파이 이하가 되겠어요 라고 쓰여지는데, 그럼 이때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냈으니 그럼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하세요. 즉 3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5파이를 해주세요. 그럼 통분 12분의를 통분하다 보니 12분의, 여기는 지금 4파이 더하기 얘는 지금 15파이, 그럼 얘는 지금 12분의 지금 19파이요.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9번 문제입니다.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코사인 x는 사인 3x를 만족시킬 때 f 사인 12분의 파이의 값은 이라고 질문했어. 그러면 이때 이 문제는 이 코사인 x가 사인 12분의 파이가 되기 위한 그때의 x값을 찾아서 그 x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결국 코사인 x가 즉 사인 12분의 파이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때 우리 각줄이기로 표현을 한다면 코사인으로 얘가 지금 똑같이 코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으로 찾으려다 보니까, 그러면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는 방법은 2분의 파이 또는 코사인 지금 2분의 3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지금 12분의 파이가 된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하면 여기가 1사분면이니까 얘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2분의 3파이는 우리가 지금 이만큼 간 거잖아. 거기에 코사인이 부호가 그대로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형태로 표현이 돼줘야 되니 플러스 12분의 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x가 될 수 있는 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거나 또는 2분의 3파이 거기에 플러스 12분의 파이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되시겠지. 그러면 여기서 최종 이 x값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사인 3x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답을 쓸 거라고. 그럼 사인 3x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으니까 첫 번째 사인 x 대신 지금 3x 즉 3이 곱해진 형태로 쓰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거나 또는 사인 2분의 9파이 거기에 플러스 즉 4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겠어요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다시 각줄이기 표현해 보니까 2분의 3파이는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될 건데 2분의 3파이 이만큼 간 상태에서 마이너스니까 3, 4분면각, 그럼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값이 되거나 또는 사인 2분의 9파이 보이니까 사인은 또다시 코사인으로 바뀌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에서 그때 2분의 9파이라는 내용은 4파이에 거기에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그러면 다시 얘는 2분의 파이에 거기에 플러스 이만큼 같대. 그럼 얘는 2, 4분면각이니까 사인은 플러스인 이렇게 되시겠지. 그럼 얘 값은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거나 또는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의 답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줘야 할 것 같아. 2번과 5번 이렇게 아니 5번이 아니라 2번과 4번 이렇게 해서 답을 두 개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x는 3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일 때 6x 세제곱 마이너스 18x의 값을 구하세요 이러고 있어. 그럼 이 문제는 x 세제곱을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x 세제곱을 전개를 할 때 우리가 지금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거를 지수법칙에서 전개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3ab의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전개하자 라고 배웠었어. 그러면 첫 번째 얘를 세제곱하니까 3 더하기 얘를 세제곱하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 거기에 더하기 3 곱하기 얘네 둘이 곱해진다면 그건 1이니까 1 거기에 3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다시 쓰면 x 세제곱은 3 더하기 3분의 1에 더하기 3 곱하기인데 이때 얘가 지금 뭐야? x랑 똑같았으니까 이거를 x 이렇게 쓸 거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 6x 세제곱 필요하다고. 그럼 6x 세제곱은 양변에 6을 곱해주니까 18 더하기 2에 더하기 18x요 이렇게 나올 거고 최종 이 식을 변형을 시키다 보면 6x 세제곱 마이너스 18x는 얘는 22요 이렇게 답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0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방정식 x의 x제곱은
x의 2x제곱이랑 같다라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양수 x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러면 첫 번째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돼요 라는 게 첫 번째 풀이겠지. 지수끼리 같은 x제곱이 2x가 되는 방법이 있겠구나. 그럼 이때 x값이 될 수 있는 건 0 또는 2인데 양수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0은 제외하고 2가 될 거고. 근데 두 번째 경우 뭐가 있어? 이때 지수가 달라도 밑이 몇으로 같으면, 밑이 1로 같으면 항상 된다라는 걸로 x는 1도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럼 최종 결국 뭐 남았어? x는 1 또는 2 이렇게 해서 답은 두 가지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 22번 문제입니다. 방정식 로그 3의 x제곱 마이너스 6 로그 3의 x 마이너스 5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방정식 로그 3의 x제곱 플러스 a 로그 3의 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은 알파분의 3과 베타분의 3이다. 이때 a, b 값에 대해서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있어. 그럼 첫 번째 이 주어진 식을 수업 보고서 들어갈 건데 이때 우리는 로그 3의 x를 어떤 a라고 치환을 한 상태에서 들어간다면 a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5는 0인데 이때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거의 지금 근은 우리는 지금 다시 표현하면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아니라면 근각의사 관계를 이용할 거니 로그 3의 알파 플러스 로그 3의 베타가 지금 나는 얘는 지금 6이에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베타, 얘를 곱해준 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이 상황에서 여기 갖고 한번 볼까요? 얘 내용 갖고 보다 보니 다시 로그 3의 x를 똑같이 나는 이번에 그럼 a라고 치환을 했었을 때 a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소문자 a의 a 플러스 b는 0. 그러면 이거의 근을 알파분의 3과 베타분의 3이라는 건 즉 이거의 근은 로그 3의 알파분의 3과 로그 3의 베타분의 3이 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다시 표현을 하다 보면 1 마이너스 로그 3의 알파와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표현하다 보면 1 마이너스 로그 3의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마지막 근각에서의 관계로 이때 합을 먼저 표현하면 합은 마이너스 a가 되었고, 그럼 이때 둘이 합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2 마이너스 로그 3의 알파 플러스 로그 3의 베타요,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라는 소리겠죠. 그럼 2 빼기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는 6이랬으니까 여기는 6.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4. 그럼 최종 a 값은 지금 현재 4였어요, 이렇게 하나 찾아냈고요. 두 번째 곱관계로 볼까요? 그럼 곱관계는 두 근의 곱은 지금 b가 되었고, 그럼 이때 1 마이너스 로그 3의 알파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로그 3의 베타를 곱해준 결과물을 쓰면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3의 알파 플러스 로그 3의 베타 거기에 더하기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베타요,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둘이 합한 값은 우리가 지금 6이었으니까 얘는 6, 그리고 둘이 곱한 값은 마이너스 5였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여지면 얘는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오시겠네.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10이요. 그럼 최종 a 빼기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 답은 14입니다. 이렇게까지 근각에서의 관계를 천천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23번입니다.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위에 한 점 pa, b가 a가 0보다 작은데 이때 원점 5를 있는 선분 OP를 동경으로 하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럼 이걸 지금 그림상으로 먼저 표현을 하다 보니 이때 마이너스 2분의 1x를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있는데 그 P점의 좌표가 A가 음수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 2, 4분면에 있는 이 점을 P라고 잡을 거야. 그러면 이때 OP를 잇는 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이 각을 세타요, 이렇게 지금 놓았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이거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차피 직선이니까 기울기 탄젠트 세타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알고 있었고, 그럼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삼각형으로 다시 생각하다 보니 여기가 2, 1, 그럼 여기는 지금 루트 5가 돼서 사인 세타 값은 루트 5분의 1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은 이때 얘가 2, 4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최종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달랬으니까 사인 세타 거기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거기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여 써지니까 얘 답은 마이너스 5분의 2여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5분의 2입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24번입니다.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데에서 정의된 F세타는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3 사인 세타 플러스 2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고. 근데 이때 여기서 우린 사인 세타를 S라고 치환을 해줘서 어떤 FS에 대한 함수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분수함수 형태로 봐도 되겠죠. S 플러스 2분의 3 S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분수함수 형태로 볼 거고, 그럼 당연히 사인 세타의 범위만 생각하면 되는데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려다 보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래프를 갖다 그릴 거야. 그럼 이때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니, 그럼 얘는 지금 1과 마이너스 1, 즉 이 제한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사인이 즉 1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찾으래. 그러면 이제 이 분수함수를 그릴 거야. 그럼 우리 분수함수 그래프를 갖다 그리려고 할 때는 뭘 신경 썼지?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정근선을 신경 썼었죠. 그럼 x 정근선이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y의 정근선은 3이요. 이렇게 되는데 얘가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결국 여기 1 지나가는 형태로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구나. 근데 제한 범위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그럼 대략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었으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럼 여기 상태에서 1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주황색 부분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이때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가장 높은 데는 x가 지금 1이었을 때, 즉 s가 1일 때 지금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1 대입하니까 여기는 지금 3분의, 여기는 5요. 이렇게 될 거고, 최소값은 언제 가죠? 지금 s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최소값을 갖겠지. 그럼 s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분모는 지금 1분의가 될 거고 분자는 마이너스 1이요.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답을 이쁘게 쓰다 보면 최대값은 3분의 5이고요.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까지 답을 적으시면 오늘 문제가 마무리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구독!